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혼자만의 알찬 크리스마스를 계획한 분들, 모두 잘 찾아오셨습니다. 알파가 크리스마스 때 나누면 좋을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했거든요.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도, 크리스마스에 쉬는 게 선물인 어른이들도 트리 밑으로 빨리 모여주세요. 오늘의 알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으신가요?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수신인欄에 to 산타클로스라고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핀란드에는 공식적인 산타 마을이 있어요. 핀란드 로바니에미 근처인데 산타클로스의 사무실인 산타 오피스도 있고 우체국도 있대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주소 없이 산타클로스에게 라고 쓰면 여기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 우체국으로 도착하는 거죠. 국제 우편 협약 덕분에 가능한 일인데 1985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체국으로 도착하는 편지는 1년에 70만 통 정도. 편지에 가장 많이 적힌 질문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선물을 다 갖다 주냐는 거래요. 정말 귀엽죠? 답장은 산타 대신 직원들이 하는데 다 해주는 건 무리니까 10분의 1 정도만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산타 우체국에 분점이 있어요. 바로 이곳 강원도 화천군인데요. 핀란드의 최신청과 독점 계약을 해서 운영권을 획득했어요. 한국에 있는 어린이가 산타에게 편지를 쓰면 이 편지들이 화천군 산타 우체국으로 먼저 모이고 이게 핀란드 산타 우체국으로 전달된대요. 핀란드의 산타도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린이들 걱정 말아요.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답을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물을 다 갖다 주는지 1995년 뉴욕타임스에는 MIT 학생들의 연구 결과가 실려 있는데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어야 할 어린이 수를 3억 7,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지구 자전 영향을 고려해 24시간이 아닌 31시간 동안 배달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1초에 무려 822가구를 방문하는 거래요. 루돌프도 엄청 빨라야겠죠? 지금까지 실제 산타클로스를 본 사람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빨간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른 배불뚝이 할아버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인데요. 이게 산타클로스의 본 모습이 아니라 코카콜라의 마케팅에서 시작됐다는 썰이 아주 유명하죠. 빨간색은 코카콜라의 시그니처 컬러고 하얀 수염은 콜라의 거품에서 따왔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이 코카콜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코카콜라의 공식 설명을 볼까요? 여기서 썬더블롬은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 일러스트를 그린 디자이너예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냐?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 광고에 처음 등장한 게 1920년. 코카콜라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오기 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1863년 발표된 토마스 네스트라는 만화가가 그린 산타클로스의 모습이에요. 왼쪽 구석에 굴뚝으로 들어가려는 산타가 보이죠? 오른쪽 구석을 보면 썰매를 타고 선물을 던지고 있고요. 이 일러스트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네요. 현대적인 산타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일러스트들인데요. 그런데 흑백이라 빨간 옷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네스트는 30여 년 동안 산타클로스를 그렸는데 산타클로스의 옷을 점점 빨간색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이 그림이 1881년에 발표된 일러스트인데 하얀 수염, 빨간 옷, 배불뚝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산타클로스와 꽤 비슷하죠? 뉴욕타임스에서도 빨간 옷을 입고 장난감을 배달하는 산타의 이미지를 표준화했다며 그의 업적을 인정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산타의 이미지를 코카콜라가 가져와서 똑똑하게 활용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산타클로스를 알린 것,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엔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몇 년 동안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어떤 트리를 만들었는지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점점 크리스마스 트리에 진심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 시작한 건 대략 200여 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전나무나 가문비나무 등을 많이 썼는데 1920년 한국의 나무가 트리계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구상나무인데요.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예요. 한라산,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등지에서 자라고 있어요. 구상나무의 학명에도 코리아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특히 한라산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는 가지가 촘촘하면서도 너무 높게 자라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미기에 적합하다고 해요. 구상나무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게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윌슨이 미국 하버드 대학 아놀드 식물원의 연구 보고서에 소개하면서부터예요. 구상나무의 학명에 있는 윌슨이 바로 이 윌슨이에요. 이렇게 해외로 나간 구상나무가 개량이 됐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상나무의 미래가 밝지는 않아요. 말라 죽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2022년 1월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만 그루 넘게 고사했다고 해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정한 적색 목록 멸종위기 종이기도 하고요. 구상나무 보존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먼 미래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나려면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늘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인사말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논쟁 대상이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 즉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한 인사인데 인종, 종교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연말 연시 인사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연말에는 유대인의 축제인 하누카와 흑인의 축제 콴자까지 있으니까 이 모두를 포함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친구의 아내를 짝사랑했던 주인공이 스케치북을 들고 고백을 하죠. 어쩌면 고백하지 않는 것이 나아 보이는 순간 주인공의 스케치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꿈꿔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을 보고는 산타 같다고 말하죠. 크리스마스를 핑계 삼아 지난 1년간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크리스마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22년의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12월 25일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산타클로스가 찾아와요. 산타클로스에게 라고 편지를 쓰면 핀란드의 산타에게 배달돼요. 우리나라 강원도 화천에도 이 편지를 산타에게 전달하는 공식 산타 우체국이 있어요. 핀란드의 산타도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니 어린이들 걱정 말아요. 참고로 산타는 1초에 822가구를 방문한대요. 산타의 빨간 옷은 코카콜라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토마스 네스트라는 만화가의 그림에서 발전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받는 구상나무는 사실 우리나라 자색나무예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구상나무가 점점 말라 죽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어떤 인사말이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담겨있는 건 확실하겠죠? 선물 그 자체인 크리스마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랄게요.